군요. 찐득이하고 가시는 뭐라고 하냐면 대소망충이라고 해요. 대소. 뭐 작은 응애, 큰 응애. 그런데 우리 그 속살만 혹시 그 뒤에 애플로 해가지고 중국글 번역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보신 분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뭐 한 명밖에 안 돼? 응? 저기, 야, 집에 약들 속살만들은 대부분 다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어플을 깔아요. 어디 겁니까, 그거가? 구글 거 어플을 깔아가지고, 번역 어플을 깔아서, 중국 뒤쪽으로 글씨에다 탁 대면요. 카메라를 찍으면 번역이 딱 돼요. 앞으로는 알고 키워야 돼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나라에 보면은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어. 응애도 죽지, 부조도 죽지, 뭐 노재마요도 되고, 뭐 바이러스도 죽고, 바이러스 약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무슨 바이러스를 죽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별 약을 다 쓰거든요. 바이러스는, 벌에 대한 바이러스는 뭐냐면, 중국은 가면요, 벌통을 긁어요. 긁어서 배양을 합니다. 우리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양된 놈을 연구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약을 너무 많이 써요. 그거 좋다 그러면 다 써요. 바이러스 약, 뭐, 낭충병, 뭔병은 다 쓴다 그거예요. 이렇게 중국 가면 한국 사람 참 머리가 영리하다고 그래요. 앞서간다 그거예요. 물론 중국은 가짜 다갈로 만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선다. 어느 교육 중에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이 그도 전국으로 많이 그 교육을 다니고 있어. 중국 가짜꿀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그래요. 가짜꿀. 중국은 설탕 안 씁니다. 설탕값이 더 비싸요. 겨울에도 꿀을 먹여요. 그리고 꽃이 피면은 뭐 3개월, 4개월씩 피고 그러잖아요. 꽃 따라가서 꿀을 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 왔어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별에 대한 연구하신 분이 37년, 오직 양봉으로만 37년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강의도 들었고, 또 10만 통 키운 공장에도 가가지고 인공수정하고 뭐하고 있는 것도 다 배웠고 10만 통을 키워요. 그 회사에서는. 근데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 야생에 보면 대체화분이라고 나온 거 그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예요. 그분도 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처음에 내가 영상에 중국 갔다 왔다고 바로왕이 같은 거 죽은 거 한번 보여주죠. 3월 달에 허가를 낸다고 남해 박스로 3개가 돼요. 2개가 담아져 있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다 제출을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해라고 빠꾸를 시켜본 거예요. 약을 개발했는데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임상실험에서 안정성과 유효성, 안정성이란 뭐래요? 요즘에 농약도 묵으면 안 죽어요. 사람 몸만 부딪히지.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벌 키우신 분들이 당원군은 많이 오고 돌아다니는데 내놓은 자료들이 없어요. 허가된 약 써라. 한 가지 약 쓰지 말고 이제 다른 약을 써라. 그거 예외는 지도한 것이 없잖아요. 약을 어떻게 써라. 약공장에서 우리 약을 수입했는데 우리 약은 이렇게 써야지 제절로 잡는다. 약하는 것도 없잖아요. 왜 안 하냐입니까? 그렇게 썼다가 잘못했으면 그 약공장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니까 모든 거예요, 말을. 이 봉장이 10만 통 한 봉장입니다. 지금 다 이거 교민상이에요. 여가 12,000개 교민상이 있어요, 한 군데가. 그리고 8km마다 떨어져 갖고 있고, 그죠? 이게 검정벌 한 데 있고, 또 자연교비 한 데 있고, 노란벌이 한 데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나중에 돌려볼게요. 이 여자분이 지금
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3월 달에 같이 열흘 동안 같이 다닌 겁니다. 산서성, 허난성, 응? 산동성, 저장성, 거기까지 갔다 오면서 4군데 성을 다녔어요. 6,000km를 같이 다니면서, 야, 그 벌에 대한 공부를 영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말한 건데, 이거 벙어리 대학구만요. 돌려버려요, 이거. 자, 우리가 양봉사업을 하려면 발전가 하기 전에 수익 창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 창출. 내 돈 손에 나가면서 벌은 키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양봉의 승패는 제일 먼저 응애 구제다. 그리고 꿀벌 번식에 의한 영양소, 우수품종 여왕 선택, 이 3가지 제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가더라도.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양봉장 선정, 이 가장, 먼저, 소문이치 무료수의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자, 그런 거겠지만은, 꿀벌의 본격적으로 자료로부터 하밀과 화분을 수집하여 봉구를 번역한다. 자, 이거는 그런데, 한 가지 또 먼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소문이치. 우리가 남쪽으로 계속 벌통으로 계속 놨다고 그래요. 줄을 몇 줄을 해가지고 놨는데, 2줄은 잘 되는데, 1줄이 안 되는 잘 안 큰 통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놔뒀는데, 이런 벌은 똑같이 시작해갖고 있는데, 이 벌은 다른 장벌인데, 이 벌은 새 장벌밖에 안 돼. 그 벌이 활동을 안 해. 그런 벌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벌통은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좀 바꿔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그냥 한 군데만 놓고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키워보면 잘 큰 벌통이 있고 안 큰 벌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소문의 위치에 따라서 벌도 크고 작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다른 데 보면 2통씩 나가지고 지기작으로 막 놓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그런 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서 양문단과의 봉군 관리는 이러한 저장 습성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젊고 활력 있는 여왕벌을 지닌 봉군, 유지, 병, 해충, 농약 등에 의한 손실 방지, 봉군 번역 능력을 강화해 염두를 두고 관리해야 된다. 성공적인 양봉이라 하면 민원이 풍부한 곳에서 우수한 꿀벌의 품종을 가지고 꿀벌의 자연습성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이 민원수는 우리 한국이 적어요. 그런데 꿀벌도 우수 품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원종에서 인공수정에서 된다고 하면 원종에서 이충원시 F1, 그 다음에 F2, F2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내 봉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충이라고 쓰신 분들이 그 몇 대인지를 몰라요. 근데 한 번씩 그 품종 개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꿀의 차이가 겁나게 나요. 많이 납니다. 벌도 여왕벌에도 보면 꽃갈이 잘 가져온 벌이 있고 꿀을 잘 가져온 벌이 있고 프로폴리스 잘 생산 잘하는 벌들이 있고 그래요. 또 프로폴리스도 생산 안 하는 벌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검정벌, 카르멜리아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시골이 풍부한 양호한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있지 않아요. 별로. 우리 칠곡이나 상주 요짝은 그래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니까 있어봐야 일주일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요짝에 피면은 경산에 피면은 서울도 같이 필 겁니다. 이제 저 밑에서부터 철원까지 간다면 한 달 걸렸는데 지금은 한 달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꿀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나는 꿀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꿀이 한번 가져올 때 0.03g을 입에 물고 와서 쟁이는데 1kg를 모이려면 얼마나 숫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꿀벌을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거예요. 자,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봉장 위치 선정,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밑에 그 습기 있는 데를 좀 하고, 만약에 습기가 있다면 밑에다 비누를 좀 깔아주세요.
가장 거위한테 취약점은 습기입니다. 습이 올라오면 안 돼요. 제주도 가보면 산에다 막 놔두는데 습이 많잖아요, 나무에. 그 밑에. 그래서 그분들 보면 석고병 엄청나게 나와요. 저희도 현장 가서 보니까. 한번 돌려줘 보세요. 지금 바로와 중국가시 응인에 대한 질병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응애 피해가 생기면은 꿀벌에 부전병이 옵니다. 바이러스들이나 같이 옵니다. 감염 중. 그러면 아까 바이러스 말했죠. 이 바이러스는 우리 한국에서 바이러스 다 잡네. 그야 꼭 잡아진 거 아닙니다. 파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벌통을 똑똑해서 배양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거기서 키워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작까지 다 가봤잖아요. 저 열흘간 돌아다니면서 돈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뭐 1000만 원 금방 벌어요. 갔다 오면. 근데 그렇게 돌아다녀야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오기 전에 중국 제공 많이 갈 때 8번까지 갔습니다. 1년에. 또 급하면 24시간 안에도 중국 갔다 왔어요. 하도 덥다 보면 전화를 하려면 번역이 말이 잘 안 통해져요. 그래서 바로 네, 바이러스는 벌통에서 배양하는 거 진짜 바이러스가 뭐일까? 우리 지금 문제인데 갔다가 이런저런 하지 말아보면.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다.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아까 안 보였는데 우리 이사장님들 지라이게 옳쳐 준대가지고 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응애 바이러스 몸에 붙고 여러분들 봉판에 지금 보면 봉판 이렇게 약간 잘라서 하얀 종이가 털면요 눈이 안 좋아도 가시응이도 보이고 바로왕이도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해보셨어요? 네. 아 목소리가 안 나는데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벌이 죽었어요. 그렇게 한번 까서 확인도 해야 돼요. 해주세요. 자 보세요. 감염이 되니까 아까 전에 응연에서 감염되면 우리 부전병 있죠. 지금 우리 양봉이한테도 남충이 나와요. 한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충이 있냐면 혹시 애벌레 부르는 벌통 보셨습니까? 부르는 벌통. 새끼를 하얀 것을 물어내는 벌통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충이에요. 토봉에서도 새끼를 물어내요. 있습니다. 그건 빨리 소독만 해주셔도 됩니까? 그 양복원이 너무 기대 빨라요. 처음 들어봤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전은 냄새가 아까 전 냄새를 맡으라겠죠? 냄새가 고약해요. 그 다음에 구멍에다가 선상포대가 딱 집으면 호각지가 샥 나와서 나와요. 그 소리는 가감하게 갖다 불 질러버려야 돼요. 벌통 가서 우리가 말한 대로 바이러스 약 같은 제대로 없으니까 불을 한번 꼬실러가지고 제일 좋은 거 주전 95%짜리 이것도 다 소독됩니다. 그러니까 벌통 태우기 아까운 게 태우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리고 날개 불구병이 나오고 날개 마비병. 마비병이 우리가 말하는 날개에 분구가 나와서 기억하면 저 응애표다 빨리 알죠. 근데 날개는 정상인데 기는 벌이 있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그리고 보면 자기 괜찮으면 이렇게 날개를 피가 그러고 한 뿌리버려요. 난지 마비가 돼가지고 못 날라. 그래가지고 기어서 저 밑에 쪽으로 가고 없어져버려요. 안녕하고 벌통 떠나봅니다. 벌통 수가 줄어들어. 근데 날개에 지금 마비병이라고 약 나온 것 없을 겁니다. 응? 자, 중국은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날개 마비병. 한나의 약에 우리가 말은 날개 붉은뼈는 응애가 빨간 걸 쓰기 어쩔 수 못했고 못날린 날개 마비병 잡고 그다음에 노제마 잡고
부저 예방하고 그 주사가 좀 비싸서 그렇지 그런 약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전부 다 그 배양해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5년에서 20년 앞섰어요. 가보시면 옛날에 뭐 우리가 짜이나 했죠. 지금 중국에서 배선 먹고 막 우리 현대나 기아 자동차 생산 못해요. 그만큼 중국이 옛날하고 틀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사기치고 이상한 무기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는 뭐 잡아가지고 조소받아가고 뭐든지 그거는 먼저 결과봅니다. 언제 몽둥이를 두드려버려요. 그러놓고 조져요. 그렇게 하고 완전 정확합니다. 뭐 하나 약을 하나만 허가를 받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까다로워. 이게 마비병은 날개가 정상이 있을 때 마비병이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를 해야 되고 꿀벌의 질을 정리하면 이제 노제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꿀벌 노제마, 부적병, 백무병, 진귀순 질병이라고 하죠. 꿀벌 바이러스. 이게 우리가 백무병 같은 것은 유충의 벌들이 좀 약했을 때, 벌 양이 적었을 때, 흑행이 우리가 속구같이 나올 때도 없고, 부도봉이 백무병이 납니다. 속구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병은 우리가 난추봉합병, 날개부병, 바이러스병, 급성, 꿀벌 마비병, 급성 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거, 흑색병은, 여왕 흑색병은 이중에 있을 때 떠문이 나오는 것이 흑색병이고, 그런 바이러스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잡는다고 다 이것이 바이러스 만병 치료요. 이게 안 죽어요. 가만 쳐가요. 나 고발하게 괜찮아요. 실험하냐면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진짜 알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양봉인들 기는 겁나게 얇습니다. 먼 소리하면 기가 척척 해가지고 그리고 고집은 겁나게 세요. 자기가 채우고 그러니까 나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데 나는 더 센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만 세지 않았더니 그거보다도 알고 하신 것이 앞으로 좋다고 말해요. 이게 꼭 응애 피해만 있어서 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날개 불육병, 마비병이 또 있다. 그랬을 때는 약을 처리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약을 뿌렸다. 3일 안에 효과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뭐 2주 간격이고 3일 간격으로 몇 번 아니 150일에서 많이 살면 우리가 석 달이죠, 2달이라고 그러죠. 60일에서 150일 사는 벌들한테 뭐 며칠씩 한달씩 약에 그건 상당히 다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꿀벌이한테 치료에 약을 했을 때는 응애를 잡든 무엇을 했든 간에 3일 안에 효과를 못 보면 가짜가 가거든요. 나 고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발 당해가지고 또 무혐의 됐어요. 4번 고발 당해가지고 심판 한 번 하고 응애 안 죽고 온다고 하는데 가서 가시미에 10월달에 가시미에 수원이 떨어지게끔 만들어진 거 다 폐지고 저는 그렇게 고발 당하면서 배운 겁니다. 예, 고발 안 당하려고. 그래서 참 무겁처럼 넘어다니 같은 불길 위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고민 생기더라고요. 그 고발 당했을 때 그 심장 한번 봐봐요. 경찰서가 수술 받으려면 몇 번씩 받았어요. 근데 고발하고 잡으려면 양미히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다음이요. 꿀벌 바이러스병이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꿀벌의 유충 번데기가 되지 못하거나 성봉의 급성, 만성 난비를 일으키게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바이러스 중요하죠. 파라왕에는 1번이나 의성속 1번의 체액을 빨아먹고 위에서 체액을 빨아먹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아먹고 살면 가면시, 봉충에, 기억, 성봉이 되는 주로 날개가 절단되거나 다리가 절단돼서 나와요. 파라왕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이 파라왕이보다 지성성이 높고 빨리 증식하며 꿀벌의 유충 체액이 가시응의 먹이가 된다.
유축되는 가시의 침을 받은 꿀벌은 건강한 벌에 비해 복부가 애소하고 수명이 짧으며 성공은 날개가 변형이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벌들 보면 한 벌통 속에서도 진짜 곰탱이가 주고 버들버는 놈이 있고 또 야수는 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뼘씩 나오는 거 보면 어느 뚝뚝 놈도 있고 좀 약한 놈도 있고 다 틀려요. 그랬더니 벌도 마찬가지야. 야, 김은흥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김은흥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중국에서 가서 화면을 보고 놀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잖아요. 벌이 죽어요. 가시네가 기문 속으로 들어가서 얼동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받고 왔어요. 기문 속으로 들어가. 어디서 출디, 어디서 얼동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박사님이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보여줘요. 이 기문 속에서 가시네가 들어가서 얼동을 하더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김은흥이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김은흥이가 있다 하더라도 벌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올동할 때 김은흥은 김은숙 들어가서 가시니가 들어가서 올동하더라. 가시니는 크기가 0.4mm에서 0.5mm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막 보이는 김은숙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이 보니까 그게 내려오고 있으니 미치죠.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바이러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1년에 봄철, 가을철 못 오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도치로 불 한번 지피고 도치로 불 한번 지피고요. 그 다음에 주댕이나 가장 많이 쓰는 주댕 갖고 프로폴리스도 많이 쓰잖아요. 소주 얼르니까 물만 타면 또 소주예요. 소주 좋아한다는 하나씩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봄철 갈때 꼭 보면은 벌통 청소를 그렇게 해주시고요. 벌통이 그렇게 더럽게 된다 하면 뭘 보면 벌통은 벌통이 있으니 깨끗한데 그 추정분 벌통 있잖아요. 그거는 뚝뚝 긁어서 그 밑바닥 청소도 있어요. 얼마 안 가. 저는 손으로 잘 긁어내요. 그래갖고 긁어서 내버리고 약 한 번씩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벌통 그 밖에 뭔가 뭐냐면 우리 그 애아지 생기면은 그 읍사무소에 가면 약 있잖아요. 약 소독약 있을 거예요. 주사가 하나씩 줄 거예요. 저는 내가 이거 벌통 우기고 갖다 약을 그냥 사용해서 뜯겨버려요. 네, 그런 것 하면 좋아요. 중국 가시네와 직접 구제 방법인데 갑자기 벌 세력이 약해지고 이유 없이 도봉이 발생하면 가시네를 의심하여요. 개포를 벗기면 벌들이 쏟아서 이젤이 몰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쇄가 미리 감소하고 응애 밀도가 높으면 20일 내에 봉분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응애 피해가 있는데 처음부터서 놔둬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다 놔둡니다. 약 안 해. 좀 치자는데 계산 걸리나 5월 되면요 52일 정도 되면요 그렇게 다 도망가버려요. 없어요. 보통 헌혈입니다. 가시의 피해는 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요. 몸판에 아까 말한 대로 부족병에 감염된 것처럼 보인다. 벌 체구가 작아지고 핀셋으로 딱 잡으면 내장을 쭉 잡으면 속이 비어있다. 그냥 벌집 있는 듯이 손으로 넣어 쭉 잡으면 빠져요. 그가 아까 말한 대로 직장과 노제막과 붙어있는 그릇이니까 그게 꼭 비어있어요. 맞아. 도봉이 발생한다. 그래. 약하니까 벌세력이 약하니까 도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 물 좀 주시오. 애들은 물도 다 주고 근데 올동 서양시 주민이 잘 되지 않으면 산란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건요 12월 달에는요 산란을 받을 필요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벌을 가두세요. 2주만 가두세요. 안 죽어요. 뿌리 냄새가 튀겨서 각 집어요. 이렇게. 다른 우리 그 대나무 통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꿀 속에다가 딱 찝는 게 있습니다. 그걸 꽂아놓으면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꿀 속에 산란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2주 놔두면 전부 다 봄판 빠지면 빠져나오고 싹씩 나옵니다. 그때 속상만으로 모욕을 시켜요. 속상만 같은 약으로 모욕을 시키면 됩니다. 이 약으로. 그때 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월달 벌은 습성은 뭐냐면 요한벌 습성은 개체수가 적으면 12월까지 계속 살아납니다. 왜? 자기 식구를 늘려야 자기도 사니까. 뭐 새끼 낳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식구가 있어야 저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아납니다. 온도가 내려가도 봄경 현상이 아닐까? 아니 저건 뒤 어떻게 돼? 많은 것처럼 뭉쳐야 되는데 이상 중국 하시기 하기 때문에 봄축반을 걸쳐야 돼요. 속아갖고 응애약 쳐야 된다. 여태 그러니까 약을 하려면요 바로 봄파이 비었을 때 약을 시작하란 말이에요. 지금 안 되지. 그때 하면 우리 꿀다다가 있는 게 비었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그 다음에 본봉급 편성할 때 야, 우리가 5월달이면 소비계 본판 한 장에다가 먹이장 한 장이면 충분해요. 한 넣어놓고 그때 요한을 그냥 성질급하게 그 광장을 달지 말고 본판이 다 빠져나온 다음에 다 빠져나왔으면 그때 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가네요. 7월이면 8월달에 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봐봐요. 한 번에. 근데 무엇이 바쁘다가 수십 개 찢어놓고 완벽히 쳤다고 천정왕 넣어붙은가. 그러지 마시고요. 야, 쉬엄쉬엄 나이도 드셨으니까 배우고 쉬엄쉬엄 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몸판이 없을 때 약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말하는 올동 또 올동 봄벌 깨울 때 봄벌 깨울 때 늦으면 그 봄판이 생기잖아요. 그게 미리 양지한 거예요. 올동 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어떤 데는 봄판 하면 봄벌 깨울 때 봄판을 칼로 내가지고 한번 때려봐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 귀찮아요. 한 10통이나 있으면 괜찮은데 300통, 400통 있으면 그럼 누가 문제 다 해. 어딘데? 그러더라도 봄판이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300, 400통 있으신 분들이 귀찮은 사람 한다 해서 작년에 벌 죽은 것이 뭐냐? 다 대구들이 벌들이 많이 죽었어요. 200통, 300통 죽었어요. 하고 벌사가 벌이 성이 얼마예요? 인제에서 가시개가 많이 발전돼갖고 죽어갖고 보면 요한벌에서 한 기모씩 하고 요한벌은 남아있어요. 그놈을 가지고 진도로 와가지고 진도로 와가지고 벌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이제 벌을 사가지고 한 장씩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온을 해요. 진도에서 12월 달부터 가온을 한다 그 사람들이. 가온을 가지고 3월 달에 5-6장 만들어가지고 40만 원씩 작년에 300kg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국만 갔다 오면 어떻게 안 갔나 먼저 쫓아요. 그건 좋은 약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벌 팔아가지고 수익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머리도 그냥 했죠. 그 여왕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로 가온해가지고 키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면 그 진도 쪽에 가면 머리서 사람들을 전부 다 가온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거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수익이 그 사람도 잘했어요. 가싱에는 봄판을 자유자재로 뜯고 우리를 피해 우리가 내금할 때 예를 들어서 봄판을 갖다 흰눈 쫙쫙 보면 가싱이가 빠르게 되요. 많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논문을 넘고 논문 인정해갖고 벌을 치고 여름에는 그것이 속도가 어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이 현장과 이론적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봤고 또 옳은 것은 가서 중국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고 중국은 어떻게 벌들을 안 죽냐 하니까 얘 죽는다고 해요. 뭔 벌이 죽냐 이게 늙은 벌이 죽는데요. 벌은 그 정도예요.
지금 이건 응애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 몇 마리 나오거든. 늘 응애가 하나 교육할 때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발화응애 대소망충 중국 보면 여기는 1.5mm, 가식응애는 0.4에서 0.5mm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 우리가 약 오고 지금 약을 넣으면 이해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해가 많이 정부에서 이해가 많이 떨어져. 이해 많이 받죠. 근데 이해 거든도 조그마한 것이 더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꿀벌이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응애 보면 7월가 끝나고 여름 7월부터 올라갑니다. 응애가 올라가요. 싹 이렇게 올라가서 보통 몇간이 11월달까지 가장 한 것이 9월, 10월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도 9월, 10월달에 10월 말이면 진짜 엄청 길어요. 어느 분은 10월 말에 벌이 한 바가지씩 두 가지씩 실었는데 죽겠다고 나는 내가 현장 가서 약을 해보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벌이 다 뱉다고 했어요. 한 10명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만 해라. 아직 그 것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말대로 해가지고 2월달에 첫 벌을 제일 먼저 판 사람이에요. 10월달에도 빨리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9월에서 10월달에는 응애가 기승을 부린다. 가시응애를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망합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화면에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요청이 많이 다녀요. 그때 보면 이제 그때 차분행위도 알려드리면 할게요. 나 우리 지금 응애가 이렇게 봉판 속에 하나씩 만들어 봉판을 털어보면 이렇게 응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응애들은 이렇게 몸에 붙어 있고, 근데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가시응애가 아니라 발화응애입니다. 자, 응애의 수명은 약 90일 정도인데 정식 번식을 이게 대부분 첫 봉충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을 한다. 봉충판을 왼쪽 칼로 잘라내고 유물을 확인하고 3마리 발견하면 그때는 위험수준이라고 말입니다. 칼라가 고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은 지금 현재 얘들은 얘는 지금 가시응애만 한 마리 있는데요. 가시응애고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올동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문성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약을 할 때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 봉판 보면 숯벌집인데 핀셋으로 뺄 수도 있고 칼로 이렇게 올려서도 됩니다. 내가 칼로 오래가는 거 털어봐요.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지금 약 기준을 뒤에 좀 정의 좀 해주십시오. 약 기준을 우리나라 약 기준이 아니라 가장방에서 중국 약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살만 아미테라지 속살만 15이호는 진드기만 죽어요. 아까 말했죠. 진드기만 죽습니다. 거기 뒤편에 보면은 살생살균 안정화 가동효과가 있어. 칼슘 파우더. 그러니까 소막가루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사용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뒷면에가. 여기 뒷면에가.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사는 거 이것도 있고 또 신대기라고 저기 씻어진 유보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좋아요. 이것도 살균도 해주고 바이러스도 제거해줍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것도 쓰고 소막가루를 쓰게끔 돼 있어요. 저 뒷면에 다 읽어보면 한번 걸려보십시오. 지금 여기 만이라고 인데가 우리가 스텝제만 플로바이트 성분이 있는데 물약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신경계 기관과 수용제로 표적으로 하여 주로 지금 여기 뒤쪽에서 있는 글씨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입니다. 비품을 죽이고 고기는 밀랍 정상적인 생활 습관과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애플 2mm에 150ml 정도 혼합하여 3일에 한 번, 3회 연속 가능하다. 이거는 진드기하고 가시미하고 죽어요. 이거는 진드기하고 가시미하고 죽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유본데 아까 값싼 다음에 이 제품도 2mm의 물을 섞어 뿌리면 진드기를 잡을 수 있다. 이것도 지금 여기가 쓰는 거 진드기라고 나와요. 번역을 보면 진드기라고. 또한 소화 시스템 50g을 7일에 한 번 방지하고 3회 치료 과정을 구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속살만 나온 것은 속살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막가루를 사용한다. 소위 사용자를 불러줍니다. 나와요. 자, 여러 진드기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이제 약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연마기로 잡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스트립째 보면 여기 뭐 10몇 장씩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 사진에서 했는데 17장 들어있어요. 스트립째는 어떻게 했느냐, 사용을 할 때 정확하게 하는데 왜 했냐? 무기다 꽂으라는 게 귀찮아서 그만큼 뭐냐, 밑에다 타타타타 넣어버려. 그것이 좋은 약이죠. 바로 그게 그렇게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우세요? 지금 또 방금 말한 대로 독파는 그대로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않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한 20일이나 넣어서 가운데다 찡겨놓은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 스트랩제를 이렇게 넣으라고 뭐냐면 이명렬 박사 오고 공금산에서 이명렬 박사 맞습니다. 발로 뽑았을 때는 안 죽어요. 몸에 접촉했을 때 하고 냄새가 약간 풍깁니다. 우리가 상큼만펜 넣으면 갑자기 벌떡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접촉도 먼저 접촉입니다. 먼저. 근데 냄새도 풍겨요. 이렇게 넣어놓고 이명렬 박사하고 내가 했어요. 그럼 박사님 그럼 20분이면 응애가 떨어질 겁니다. 냄새로. 그렇게 하니까 이명렬 박사가 CTG하고 20분에 응애를 잡았어요. 같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게 꼭 넣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하나 넣으면 좋아요. 원래는 4등분 해가지고 대각선에 내야 맞는데 이렇게 넣어주세요. 가운데가 약간 보시고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많다 해서 이런 식으로 대문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스트립제는 꽂아주라 가운데다가. 계산은 2개. 뭐하죠? 뭐 예를 들어서 벌이 많을 때는 우리 그 나중들 있잖아요. 나중들 두기 꽂아도 괜찮은데 실험을 봐요. 벌이 쏟아지니까 안 쏟아지니까 무조건 넣지 말고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40%쯤 넣었으면 포장하면 안 돼요. 한 장씩만 넣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속살만 이루어지고 석포구 소막가루를 뿌리는데 지금 이렇게 이 소비 사이에다가 분무기를 뿌립니다. 소비 사이에다가 한 3g씩. 그러는데 속에서 아가씨 말한 대로 응애가 발견되어 있다. 응애가 발견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재수분 있어요. 얘를 쓰는 가재수분. 소막가루를 잡으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문지면 얘가 속 묻어요. 이렇게 묻으면 50분 이상 죽어요. 속에 있는 것이. 귀찮아지요. 모르기.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간에 봉투하나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제 공약에서 제가 지금 했던 겁니다. 지금 화분도 그냥 중요합니다. 화분은 꿀벌의 유충에 바로 단백질 영등으로 부족할 경우 본분에 약분화가 처리되고 유충 한 마리가 화분의 이용량은 0.1g, 연중 20마리의 벌을 양성하려면 화분 20kg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른 봄철, 아까시 6일까지 짧은 기간 내에 강분으로 육성해야 되므로 많은 양의 화분을 공급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화분을 많이 주잖아요. 야, 봄벌기 온다고 화분 줘요.
또 여름에 장마철에 화분 못 가는 게 해줍니다. 근데 화분을 볼 수 있으면 뭐입니까? 콩가루, 뭐 카레 비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그건 주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탈분할 때 똥이 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야, 벌이 건강한테 똥똥은 더 크다고. 근데 그게 벌은 점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기계 가는 게 쌓는 것이 정상의 똥이. 이게 화분에서도 가장 중요시 얘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갖다가 뭐 싸가게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내 화분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제조해서 만든 것이 나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원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직접 그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화분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밀히 해야 되고 여왕벌에 산란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화분인데 다양한 식물성 화분, 아까 말한 대로 당근 취소해서 당근가루도 들어가고 효모가루도 들어가고 유산균 들어가고 아미노산 들어가고 미네랄 들어가고 복합 비타민 등이 들어간다. 이것이 야생에서 하는 그 대체 화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곡물을 해서 많이 만들어서 나옵니다. 옥수수가루. 이게 식물성을 꽃가루 했을 때 벌들이 얼마만큼 잘 먹고 얼마만큼 그냥 봤을 때 보면 오늘 해면 벌들이 번들번들한 거 보일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벌들하고 친해야 돼요. 벌들하고 친해야 돼요. 그냥 놈이 이렇게 키울게 나도 이렇게 키운다. 그렇게 하시면 벌 죽여요. 답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중국 공장입니다. 이치가세요. 하문떡 공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이렇게 산란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총청이 지금 중국 국사가 말대로 총청이 이렇게 잘해야 돼요. 이 한 가지 갖고 설명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나같이 얘가 직장하고 같이 있는데 얘가 노제마 균이 얘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자기. 저도 현명이 있어야 늘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부터 잔공을 했을 때 보면 내가 불러가지고 너는 노제마 균이 증식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왔다 갔다 뛰고 배가 불렁해가지고 탁 누르면 펑 누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여왕벌 개미는 중국에서 알죠? 신비인데 날씨가 바꾸면 설달 10벌 15마리에서 20마리 한번 공중을 하면서 이럽니다. 벌들이요, 숯불이 다 있는 벌량이 있어. 숯불이 있는 벌량이 다 있어. 이렇게. 딱 여왕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왕벌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여왕벌이 오면은 그때 실제로 전문인이 먼저 겸임을 한 거예요. 근데 슬금이 겸임을 다 하고 나오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인생 한 번 하고 끝나. 그 한 번을 하고 몸 붙이고 산 거예요. 한 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유임대학 천여왕이 냄새 풍기겠죠. 우리가 보면 개도 성균을 밖에서 냄새 맡는다 그러잖아요. 흥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여왕벌에 유물질을 냄새를 맡아가지고 뭐해갖고 여왕벌 찾아내가 벌들이 무지하게 보면 자기 그 벌량 있는 놈은 좋은 위치에다 잡아놔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무나 숲에서 여왕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서 경미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경미를 어떻게 할까? 여기 경명 과정이 됩니다. 자, 벌이 날아갑니다. 이제 붙었네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공중에서. 그래가지고 했으면 이제 떨어져서 여기 떨어질 수 있냐. 죽어 있게 하고. 야, 인생 끝난 겁니다. 촬영했노? 인생 끝난 거야. 자.
맞죠? 겸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숙번은 한 번에 기해서 태어나가지고 몸을 치다가, 이거 오는 놈도 있어요, 약한 놈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인공수영은, 자, 이렇게, 우리 요한벌을 이렇게 질을 벌려갖고 이렇게 투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인공수영할 때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해요. 저도 해봤습니다.